혹시 은퇴 전후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동산 투자 방법이 또 있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 물론 이거 좋을 수 있는데 묶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상가. 지금은 분양상가들 수익률이 뭐 너무 턱없이 떨어졌죠. 그럼 이제 앞으로 괜찮냐? 힘들죠. 선수들한테는 기회인데 일반인들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표님 또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또 재테크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모아놓은 자산이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도 좀 유효한 상황인가요? 그렇죠. 어찌 보면 100세 시대에 내가 가진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더 위험한 거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금리. 우리 젊은 20대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금리예요. 그다음에 심리. 지금 누구나 다 하라 그러면 야 지금 하면 안 돼라고 주변에서 다 말리죠. 그리고 또 세금. 물론 이제 좀 완화가 됐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아직도 해결 안 된 시디세라든가 주택 이런 부분이 해결 안 된 것들이 있어 아직 물건이 순환이 잘 안 돼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결국 이제 매도자들 금리 높아서 이자는 계속 나가고 내가 받는 월세로 이자가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금매로 내놔도 이게 안 팔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살 때는 거의 13.2%까지 풀로 내니까 10억째 사면 1억 3천만 원 정도 세금 내고 어떻게 사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매도자들이 점점 가격을 더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지만 기회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빌라 같은 게 예를 들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거의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발품을 열심히 팔면 정말 좋은 물건을 굉장히 저렴하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이번만큼은 올까 앞으로 올 정도로 좋은 물건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오히려 지금 시장이 안 좋지만 이제 어떤 분이 이래요. 바닥에 살 거야라고 하는데 바닥은 아무도 몰라요, 그죠? 네.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 금리가 한 6%, 7%대니까 임대 수익률이 투자 수익률이 그 정도만 된다고 하면 가감하게 들어가라. 근데 예전에는 6%, 7%짜리 없었잖아요. 이런 꼬마 건물. 지금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금리만 내려가고 다시 경기만 활성화된다고 하면 내가 싸게 산 이 가격이 바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임대 수익 또 자본 차익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거죠.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올해 안에 좋은 기회가 반드시 올 겁니다. 혹시 은퇴 전후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동산 투자 방법이 또 있다면서요? 이분들의 전제는 자본 차익보다는 현금 흐름이에요. 자본 차익 물론 중요하지만 인플레 해지 정도 정도는 자본 차익을 가져가고 월세 흐름에 더 집중하자는 거죠. 은퇴자들 기준에서는 하면 좀 안 좋은 거.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 물론 이거 좋을 수 있는데 묶이잖아요. 또 황금성도 떨어지고. 또 여기서 임대 수익이 나오는 것도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해 보면 놀랍게도 내 재산이 3억이 다 했는데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월세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은퇴 시점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상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마곡이나 위례나 뭐 판교나 세종신도시 이런 데들 보면 분양 상가들이 분양가보다 오른 데가 단 한 곳도 없죠. 거의 반토막 이하예요. 저쪽 뭐 원흥 삼성도 아파트는 많이 올랐지만 거기 분양한 상가 10억짜리가 지금 3억에도 안 팔려요. 예전에 상가가 은퇴자들한테 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분양 상가들 수익률이 뭐 너무 턱없이 떨어졌죠. 그럼 이제 앞으로 괜찮냐? 힘들죠. 저도 지금 이제 50대 중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저의 구매 행태를 보면 거의 95%가 온라인 구매예요. 지금 이 50대 분들이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뭘 구매한다는 게 굉장히 낯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밖에 나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이걸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50대 분들도 웬만하면 다 활용해요. 그리고 지금 뭐 사회에 보셨겠지만 이렇게 가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사진 딱 찍으면 바로 최저가 확인되잖아요. 쇼핑은 눈으로 하고 집에 와서 스마트폰으로 사고. 이 말씀 왜 드냐면 상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쉽지 않다라는 거죠. 주택은 땅은 그 서울 수도권에 있는 것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 그래프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상가는 그걸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은 공실이 생기면 그래서 월세가 50만 원짜리를 한 10만 원 깎아서 40만 원 하면 임차인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상가는 100만 원 받는 거를 10만 원 받아도 안 들어와요. 여기 장사가 안 되는데 내가 시설비 권리금 들어서 누가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상가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선수들한테는 기회인데 일반인들은 그 기회를 가진 선수들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섣불리 상가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는 5년 전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지금도 상담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뭐 수익형 호텔, 분양형 호텔.
최근도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것도 이제 왜 사람들이 하냐면 상가도 월세가 나오니까 또 수익형 호텔, 분양형 호텔도 월세가 막 12% 보장, 15% 보장. 근데 그 보장이 거의 되는 게 거의 없죠. 몇 달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운영 수익으로 투자자한테 나눠준 건데 그 운영자들이 투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거의 뭐 99%죠. 그래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네. 또 여전히 재개발 투자 좋죠. 내가 싼 금액으로 아파트가 될 거를 미리 잡아두는 거니까 돈이 없잖아요. 땅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나한테 당장 필요한 건 매달 현금 흐름인데 그냥 재개발 투자에 5년, 10년 묶어놓고 근데 그 전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은퇴자에게는 좀 그렇다. 또 이게 장기 투자잖아요. 정권에 따라서 이게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꼬꾸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네. 지주택 성공률이 놀랍게도 20%도 안 돼요. 100개 하면 한 17개 될똥말똥하고 지금은 또 이제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추가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실익을 볼 수 있는 단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아니 실패율이 80%가 넘어가는 거에 들어가는 건 도박이잖아요, 그죠?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퇴자분들한테는. 네. 지금 스터디 카페 많이 있잖아요. 네. 이미 공급이 좀 많아졌죠. 네. 3년 전에 이분이 상담 오셨던 기억이 나요. 스터디 카페를 하나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주택 문제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상담 오셨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부모님 물려주신 토지가 팔리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거 갖고 2개 더 할 거라고 했어요. 2개를. 지금 3년 지났거든요. 3개 다 문 닫았어요. 스터디 카페는 진입장벽이 거의 제로예요. 맘만 먹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죠. 이래서 고시원은 오히려 진입장벽이 있어요. 하나의 건물에 일정 면적이 못 들어오거든요. 또 지금 이제 소방법 때문에 또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끼리의 리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돈만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데들은 이미 저기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들어오죠. 고객을 나눠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완전히 쏠림이 생기죠. 그래서 그분은 평수가 막 100평, 150평 되니까 그 리모델링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분은 거의 한 13억 정도를 그냥 잃었어요.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은 거에 큰 투자를 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남들이 하기 싫은 거, 귀찮은 거 이런 거 해야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벌 수 있는 건 없다.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나요? 네. 주로 네. 어떤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투자로는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집단 지성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다 올라와 있어서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는 저희도 못 벌어요. 그러면 더 어려운 걸 선택해야 되고 더 난이도 있는 거, 더 귀찮은 걸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데 살짝 조금만 공개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진짜 다 쓰러져가는 쓰레기 상가, 아니면 또 굉장히 노후된 건물. 일반인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용도 변경 또는 약간의 리모델링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하면 그 부가가치 높인 것만큼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임대소득이든 자본소득이든. 그래서 지금 조금 감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 아시는 분도 경기도 부천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았는데 거의 사람이 3년 이상 안 살았던 곳이에요. 내부 사진 보면 정말 헉 그럽니다. 그러니까 임장 갔던 분도 그거 보고 그냥 나자빠지죠. 땅값만 해도 4억인데 거기가 많은 유찰을 통해서 거의 2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이제 리모델링 했어요. 한 8천만 원 들여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걸 도전하기도 힘들고 도전해서 리모델링한 가정도 어렵죠. 그러고 나서 이걸 어떻게 수익화하느냐. 또 이제 중요한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임대를 주잖아요. 전세나 월세. 근데 그게 말고 뭐 쉐어하우스나 아니 단기 임대 이런 걸 통해서 수익률을 거의 20%까지 끌어올리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매각을 진행하는데 이제 내가 들어간 돈이 2억 2천,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한 8, 9천, 이제 기타 비용해서 한 5천 이상 들어갔는데 부동산에서 올라오는 게 한 4억대 후반. 그러면 이분이 총 거의 투입한 시간은 10개월이 채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1억 이상의 차익을 낸 거잖아요. 이분이 이걸 계속 해갈 거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을. 지금도 이렇게 해가면 기회는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좀 어렵고 귀찮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좀 있어야 돼요. 이막 설계가 굉장히 막막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인생 후반부를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 그럼 무엇부터 시작하시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지피 지금 백전 불태라는 게 있잖아요. 타인 알면 싸워서 지지 않는다.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나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그럼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지? 버틸 수 있나 없나를 보는 거죠. 버틸 수 있다면 고민할 게 없겠지만 버틸 수 없다면
그 나머지 시간을 내가 어떻게 메꿔야 될까를 아주 냉정하게 생각하고 실천해 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도 야, 우리 은퇴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 뭐 어떻게 되겠지?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른 그룹에 갔어요. 퇴직하고 1년만 더 못 벌어봐. 끝장나. 나 벌써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 시점에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의식적으로 찾아가서 있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 또 나의 되고자 하는 그 차이, 그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혼자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그런 그룹, 그런 모임 속에 들어가서 좀 더 빨리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을 빨리 사는 거죠. 은퇴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평생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네, 대표님도 마찬가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가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부모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50대 분들을 보세요. 위로 부모님이 벌써 한 80, 90대예요. 그러면 생활비 들어야죠. 또 병원비 들어가죠. 또 몸을 잘 못 움직이면 돌봄비 들어가죠.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자녀들은 돈이 또 계속 들어갈 나이에요. 근데 나는 은퇴를 해서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삼중고예요. 위로 부모, 아래로 자녀, 그다음에 이제 나.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자는 거죠. 적어도 은퇴 3년 전에 돈이 없다면 배움에 투자를 하면 직장에서 받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언컨대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게 막 10년, 20년 걸리는 게 아니라 요즘 같을 때면 이게 더 짧아졌어요. 1년, 2년만 하면 방법만 잘 알고 그분들이 하는 방법을 카피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돈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 잠깐 할게요. 제가 아까 머리가 나쁘다고 했잖아요. 겸손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남들보다 2배 이상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365일 거의 16년째 하루 루틴이 있어요. 새벽 4시 기상. 그래서 이제 그 새벽 시간은 이제 우리 강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때 회사로 오죠. 그럼 이제 회사 와서 아무도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공부를 해요. 저는 지금 일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매일 배움에 3시간은 반드시 투자를 해요.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 평균치 이하다 보니 시간으로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심 시간도 없어요. 제 방에서 간단하게 먹고 그 1시간도 배움에 투자를 하죠. 왜냐하면 이 나이가 되면 하루 이게 루틴이 잘못되어 버리면 며칠 힘들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녁 약속은 2, 3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제 루틴을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게 주말도 휴일도 거의 빠짐없이 해요. 제가 해보니 저의 어떤 지적 능력 가지고도 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해봤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것도 하나를 가지고 그걸 해보라는 거죠. 그 최진석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해라.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의무죠. 내가 어떤 조직이나 가족이나 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 굉장히 힘든 거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평생 의무로 살았죠. 근데 뒤에 것은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그릿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재능, 환경,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열정적 끈기의 힘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다 보면 중도 포기를 반드시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그래도 잘하는데도 끝까지 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잘하게 되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1년을 꾸준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오면 임계점에 오게 되고 내가 얼마 벌었어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성취, 그 만족감, 행복감이 어마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 매달 300만 원씩 벌어야지. 근데 그 300만 원을 딱 들어올 때 좋지만 그 한 달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직장인들 다 그렇듯이.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은퇴 시점에는 1,0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차라리 200만 원을 벌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내가 죽을 때 되돌아보면 잘한 선택이다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야, 대표님이야말로 진짜 뭐 프로 엔잡러로 또 알려져 있어요. 하시는 일만 봐도요. 80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또 소형 건축 시행도 하시고요. 마케팅 전문가세요. 또 1인 지식 기업가 이렇게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면서 또 성공을 또 이루고 계시단 말이죠. 성공의 비결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항상 뭔가 배움을 할 때는 태도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강의 좋다 해서 막 듣고 이제 막 하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그 강의를 들은 순간 조만간에 나도 저 강의를 하겠어 라는 태도가 한 10년 전부터 생겼어요. 이거를 타인에게 어떻게 가르칠까를
항상 고민해요. 그래서 바로 배운 것을 예전에 이제 메모를 정리가 아니라 지금은 이걸 이렇게 가르쳐야지 나는. 배움과 동시에 어떻게 가르치기가 바로 노트에 이제 바뀌죠. 그래서 이게 모아지면 나중에 이게 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책도 되고 블로그에 올리고 유튜브도 올라가고 또 강의도 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마인드셋만 하면 달리 보입니다.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준 전문가로서 입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최고의 삶, 이건 어떤 거세요? 저도 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삶이 가장 멋진 삶일까? 최고의 삶일까? 예전에 있던 그 책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내가 한 자리에서 그렇게 공고히 갖추고 그 경험과 지식을 당신이 그렇게 된 경험과 지식을 타인에게 공유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당신과 같이 잘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최고의 삶은 내가 이것저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 딱 바로 서고 그다음에 내가 그 선 그 과정들을 공유하는 삶. 그래서 돈도 벌고 관계도 맺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행복하게 되는 삶. 그게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또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뭐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렇겠지만 본받고 싶다, 따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은 스타 유튜버이시자 단위 부동산 연구소 이희상 대표님을 모시고 은퇴 준비부터 부동산 재테크까지 소중한 경험 듣는 시간 갖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돈이 되고 지식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